자,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의에 대한 이야기 좀 충분히 보았고요. 이제 110페이지 제일 아래쪽.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 심의식에 대해서 차별하는 조건들,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심의식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는 거지만 차별되는가, 이 부분 보는데, 셋째, 삶의 질의 결정이랬어요. 그래서 식은 참다의 제어라고 했고, 심은 번뇌의 부수음이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짐승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뭐 인간처럼도 살고, 어떤 사람은 하늘 사람처럼도 살잖아요. 이렇게 삶의 질이 다 다르다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삶의 질이 다를까라는 부분을 보면, 일단 인식하는 것으로의 식이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 삶의 수준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할까라고 할 때 보면 참다의 제어, 참다가 얼마만큼 제어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된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 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번뇌가 얼마나 부서지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 심의식 차별하는 조건의 첫 번째 생겨남의 조건 보았거든요. 이 내용은 생겨남의 조건과 같은 이야기라고 봐야 돼요. 자, 식이라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나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할 때 거기에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가지고 식이 생겨나잖아요. 이럴 때에 어떤 수준의 식이 생겨날까라는 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사실은 욕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탐이 생겨나는 식에, 그러니까 식이 생겨나는 과정에 어떤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할 것이냐. 이 욕탐을 질 높은 욕탐이 참여하게 만들어주면 질 높은 식이 생겨날 거고, 욕탐의 질이 낮아지면 생겨나는 식의 질이 낮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1차 인식 자리. 그러니까 삶의 질을 결정하기 위해서 참다가 제어돼서 식을 결정한다. 요거는 앞에서 말했던 식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것과 같은 주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심이라는 것도 생겨난 시기, 그러니까 출산된 시기 3, 4화합을 거쳐서 함께 생겨나는 수를 대상으로 어떤 상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무명과 탐진, 이래서 심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상이 얼마만큼 병든 것이냐, 상이 병든 것을 번뇌라고 하니까 얼마만큼의 강도를 가지는 번뇌가 참여하게 할 거냐. 그래서 참여하는 번뇌가 아주 그 번뇌의 입장에서 약한 거, 그런 약한 번뇌가 참여하면 생겨나는 이 마음의 질은 높아질 거고, 참여하는 번뇌가 아주 강한 번뇌로 참여를 하면, 작용을 하면 생겨나는 심의 질은 낮아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뇌를 부수는 정도에 따라서 심의 질이 결정된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결국 이 얘기는 첫 번째 조건으로 보았던 식과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하는 생겨남의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거기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욕탐과 상이 병든 것으로의 번뇌, 요것이 어떤 레벨로 공동주관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식과 심의 질이 결정된다. 이렇게만 보면은 정확하죠. 어려울 일이 없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이런 부분을 보아야 하냐 하면 수행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수행이 그냥 생겨나는 과정을 제어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식이든 심이든 생겨나는 그 과정에서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것에 질을 제어해주면 그 질이 제어되는 만큼 생겨나는 것의 질이 높아져. 이렇게 표현한다면 수행이 뭐 하는 것이냐? 바로 그렇게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그거. 식을 생겨나게 할 때는 욕탐이고 심을 생겨나게 할 때는 병든삼, 즉 번내고 요 두 가지를 어떤 방법으로 제어해가지고 질 높은 마음을 생겨나게 할까? 그게 수행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뭐 이제 그강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지만 바로 식을 생겨나게 하는 요 1차 인식의 과정에서 공동주관인 욕탐, 이 욕탐을 제어하는 영역에 있는 수행을 뭐라고 해요? 사념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심을 생겨나게 하는 2차 인식의 자리에 참여하는 병든상, 번뇌를 제어하는 그런 수행을 뭐라고 할까라고 하니 윗바사나. 근데 사마타 윗바사나가 사실은 뭐고 조금 넓은 영역으로는 함께 하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생겨나는 과정이 이렇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 생겨나는 과정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것들을 제어해야 하는 필요성. 바로 그 공동주관의 제어 과정이 수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 이제 적어 놓았어요. 자, 요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셋째, 삶의 질의 결정, 식, 참다의 제어, 심, 번뇌의 부승. 식의 수준. 1차 인식에서 누적된 식과 욕탐은 공동의 주관으로 함께해 대상을 인식함으로써 식을 출산합니다. 이때 누적된 식은 지난 삶의 기억들에 의해 대상을 규정하는 역할입니다. 반면에 욕탐은 이전 순간의 심의 상태, 탐진치의 오염 정도를 싣고 옵니다. 그래서 1차 인식 영역에서의 어떤 질의 식을 출산할 것인가는 욕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1차 인식의 영역 또는 세상을 만나는 표면에서의 삶의 형상은 욕탐의 제어를 통해 완성되는데 사념처 수행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표면에서의 삶의 형상, 요건 뭐죠? 그러니까 2차 인식이라는 내면의 것이 아니라 1차 인식이라는 표면의 것이다. 요 얘기죠. 22번 상류다의 두 번째 경이 대화다하경입니다. 도반들이요, 다른 지방으로 간 비구에게 질문을 하는 끄샤트리아의 현자들과 바라문의 현자들과 장자의 현자들과 사문의 현자들이 있습니다. 현자들은 존자들의 스승으로부터 설해진 것은 어떤 관점을 가집니까? 라고 검증하는 자들입니다. 도반들이요, 그대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도반들이요, 스승께서는 욕탐의 제어를 말씀하십니다. 요거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죠. 먼 곳으로 이사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후배 비구한테 사리푸타 존자가 쪽집게 과외를 해준다 이렇게 말을 했죠. 사리푸타 존자님, 그 선배님, 저희가 좀 멀리 가서 살려고 하는데 도움 말씀을 좀 주십시오 하니까 그대들이 그 먼 지방에 가면 그쪽 지방 사람들이 그대들한테 질문을 할 거네 라고 말하면서 어떤 질문을 할까 라고 하니 바로 요거죠. 그대들의 스승으로부터 설해진 것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어떤 가르침을 그대들의 스승은 설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요렇게 대답하라 라고 쪽집게 과외를 해주는 거야. 어떻게? 우리 스승께서는 욕탐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대답하라. 그리고는 이제 요 이어지는 과정으로 욕탐을 제어하라고요? 그럼 무엇에 대한 욕탐을 제어해야 하나요? 오온에 대한 욕탐을 제어하는 겁니다 하면서 쭉 경이 나가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불교가 아직 그러니까 불교가 전승되지 않은 곳, 그곳에서 외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나타난 그대들이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왔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첫 번째 답변이 뭐냐 하면 우리 스승은요, 우리 부처님은요, 욕탐을 제어하라는 가르침을 가르쳐 줍니다. 라고 가르침의 대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욕탐을 제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하라고 사리푸다 존자가 과외 공부를 시켜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욕탐을 제어한다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교리적으로 중요하다. 달리 말하면 삶을 설명하는데 우리 삶에서 욕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 욕탐 때문에 식이 생겨나는데 욕탐이 제어되지 않으면 낮은 수준의 식이 생겨나가지고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니 그 욕탐을 잘 제어해서 좋은 상태로 높은 수준의 욕탐이 작용하게 하면 생겨나는 식의 질이 높아진다. 그래서 행복을 만든다. 요렇게 욕탐을 지금 가르침의 본질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만 본 거죠. 자, 이어서 이제 심의 수준. 1차 인식에서 출산된 식은 2차 인식의 주관이 됩니다. 대상인 수를 공동 주관인 상과 함께 인식하여 무명과 탐 또는 진이라는 수의 알을 만들어 몸집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심을 형성합니다. 이때 1차 인식에서와 같이 공동 주관인 상은 어떤 질의 심을 형성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중생에게서 상은 병들어 있는데 병든 상의 개념을 번뇌라고 하며 행위를 통해 잠재된 것이라는 점에서 잠재 성향 아누사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차 인식의 영역 또는 몸과 함께하지 않은 작용의 영역, 즉 내면에서의 삶의 형상은 번뇌의 부슴, 누진을 통해 완성되는데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의 개념입니다. 설명드린 거죠. 누진, 번뇌의 부서짐이라는 거 이제 많은 수행을 설명하는 많은 경전들이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사문과 경, 기가니까야 두 번째 경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닦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염원이 없고 유연하고 자기 활동성을 회복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번뇌들의 부서짐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것이 고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고집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고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번뇌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번뇌의 집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번뇌의 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번뇌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그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볼 때 소유의 번뇌, 용루로부터도 심히 해탈합니다. 존재의 번뇌, 유루로부터도 심히 해탈합니다. 무명의 번뇌, 무명루로부터도 심히 해탈합니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습니다. 그 해탈했을 때 하고 띄어쓰기가 맞았네요.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습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고진멸도를 말하잖아요. 고진멸도 사성제인데 지금 요 누진, 번뇌의 부서짐,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소멸, 해탈, 삶의 완성을 말하는데 고진멸도 사성제하고 이어가지고 해탈, 번뇌, 번뇌와 번뇌의 진멸도를 말하고 있죠. 요거 딱 보면은 그냥 형태상으로는 고와 고의 진멸도, 번뇌와 번뇌의 진멸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이게 누진통 또는 누진명 이래서
삶의 완성으로 아라한테는 최후 과정으로 설명하잖아요. 이거 보면 어때요? 그냥 그대로 세워놓고 보면 고라는 거하고 번뇌라는 거하고가 짝을 이루어서 같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노버버님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번뇌가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고집, 괴로움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번뇌가 자라나는 거예요. 괴로움이 소멸한다라는 거, 번뇌가 소멸하는 거고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라는 것은 그대로 번뇌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같은 거예요. 괴로움과 번뇌라는 이 두 가지는요.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은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괴로운 것이다. 번뇌가 있다라는 것은 번뇌가 원인이 되어서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다. 두 개는 함께 있다. 그러면 삶이라는 것은 단순해져요. 중생이라는 삶은 번뇌라고 하는 요 문제, 번뇌라고 하는 요 원인이 있어서 괴로움이라는 결과를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번뇌와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영역이 중생의 삶의 영역이구나. 근데 이게 소멸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번뇌가 없는 거고 괴로움이 없잖아요. 번뇌가 없고 번뇌가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는 이것이 해탈된 삶, 무비의 삶이구나. 이게 깨달음이구나. 이런 결론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번뇌를 부수는, 번뇌가 없다? 상해 병들미 완전히 치유되었다? 그러면 거기서 생겨나는 심. 그죠? 2차 인식이니까 심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겨나는 심을 뭐라고 말해요? 해탈된 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한 심의 질은 어때요? 번뇌가 있어서 번뇌가 쭉 강력해서 낮은 질로 살아가는 마음도 있다고요. 그러나 이렇게 누진해가지고 해탈되었다? 그 해탈된 결과로 생겨나는 심, 해탈된 심은 어때요? 괴로움 지로 행복 백이 실현된 그러한 삶이다. 이러한 삶을 또 경은 뭐라고 말해요? 심은 빛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래 우리가 마음 이야기를 하면서 뭐니 해도 강조하는 게 이 마음이요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배부부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 동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요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심을, 마음을 아뜨만이라고 말하는 거. 이걸 무슨 이름으로 말하든. 근데 이 마음을 아뜨만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예요? 대표적으로 힌두교고 또 사실은 많은 창조주를 주장하는 창조주가 설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이런 측면에서 보잖아요. 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나요? 지혜가 완성되어서 우리 지난주에 그거 보았죠? 그 물질의 영역은 과학, 기계의 도움으로 보는 능력이 향상되잖아요. 그러나 마음 아닌 것의 영역은 어때요? 수행을 통한 지혜의 도움을 받아서 보잖아요. 부처님은 이 수행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완성된 지혜를 갖춘 분이고 완성된 지혜로 완전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인데 그 눈에 의해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생겨나지 않는 원래 있는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완전한 지혜에 의해서 보아낸 거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처럼 눈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거는 보는 능력을 개선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완전한 눈에 의해서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무아라는 것이 설명되잖아요. 그래서 뭐니 해도 지금도 이렇게 몇 가지로 보고 있지만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다.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삶을 괴로움으로 이끌까? 어떤 방법이 있어서 마음이 생겨나는 이 과정의 문제를 온전히 제어해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만들어서 우리 삶이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을 시행할까? 이게 불교죠. 하여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부처님은 분명히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래서 완전한 가르침에 의해서 설해진 바에 의하면 마음은 생겨나는 것이다. 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공부의 기준이다. 네, 그 부분 명확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라고 했어요. 여기서 넷째는 뭔가요? 그 심의식의 조건 중에 세 번째 질의 결정, 방금 본 거에 이어지는 조건의 측면에서 넷째가 되는 거죠. 누적된 삶과 지금 삶의 행위자 이랬어요. 식은 지난 삶의 누적으로의 식온이 몸과 함께 작용함의 육내입처로서 새로운 알갱이로의 식을 출산합니다. 1차 인식 이야기죠. 출산된 식은 상과 함께 수를 인식함으로써 몸집을 부풀려 심이 됩니다. 2차 인식이고요. 심은 다시 몸과 함께 행위함으로써 식을 머물게 하고 머문 식은 식온에 더해져 식온을 자라게 합니다. 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1차 인식, 2차 인식 해서 누적된 것으로의 식이 몸을 접종으로 대상을 인식해서 알갱이로의 식을 출산한다. 1차 인식이다. 그러면 출산된 식이 3, 4화합 촉해서 함께 생겨나는 수를 상과 함께 인식해서 심을 만든다. 이런 그 1차 인식과 2차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식과 심이 생겨나는 부분은 먼저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메커니즘의 후반부 쪽을 우리가 아직 공부가 접근하지 못해서 그 생겨난 심, 찢다라는 이 마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행위하고 행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잘 설명드리지를 못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심은 다시 몸과 함께 행위함으로써 식을 머물게 하고 머문 식은 식온에 더해져 식온을 자라게 합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은 뭐 이 부분 설명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뭐 그간 우리가 대충 말했지만 식이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고 그게 다시 몸집을 부풀려서 가래, 달리 말하면 몸과 함께한 의가 되어서 업을 지었는데 그 결과로 중생 세상에 머무는 것을 왜 심이라고도 안 하고 의라고도 안 하고 식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뭐 우리가 뒤에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경은 업을 짓고 나면 업의 결과로 두 가지 일이 있다. 한 가지는 상이 잠재하고 한 가지는 식이 머문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그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생겨나서 업을 지으면 심이나 의가 아니라 식이라는 이름으로 머문다. 그리고 요 머문 식이 늘어난다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앞에 지난 삶에서 머물러서 쌓여 있는 그 식의 무더기, 식온에 가서 더해진다, 쌓인다. 이런 그 순환 과정을 보고 있죠. 요거 약간 뭐 우리 교재의 후반부로 가면서 좀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제 그런 개념만 보고 자기 증식에 의한 변화라고 이름 붙인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 증식에 의한 변화 어떤 거죠? 식이라는 것이 딴 데서 생겨가지고 업을 짓고 머물러서 쌓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전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서 머물러서 쌓여 있는 식의 무더기가 몸을 접점으로 새로운 식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식 말고 다른 어떤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식이라고 하는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식의 무더기가 무더기로의 식, 요 마음이 지금 대상을 인식해가지고는 새로운 알갱이로의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표현하자면 누적된 것으로의 식의 무더기가 알갱이 하나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 증식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자기 증식이라는 표현이 이때 가능하겠죠. 하여간 뭐 우리가 뒤에 좀 메커니즘을 좀 더 보면 재미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근데 여기서 제가 방금 중요한 표현은 한 가지 했어요. 식이 생겨나는데 어디 딴 데서 생겨나오는 게 아니에요. 식의 무더기가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있는 이 식온이 몸을 적정으로 인식해서 새로운 식 하나를 새끼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딴 데서 오지 않고 나의 지난 삶의 누적이 스스로 만들어낸다. 요 개념. 만약에 식이 딴 데서 온다 그러면 삶을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의 모습은 자기 증식의 과정과 변화의 과정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자기 증식 과정은 누적된 것이 스스로 내가 되어 새로운 식을 출산하는 것이고 1차 인식. 변화의 과정은 출산된 식이 몸집을 부풀려가며 지금을 살고 몸집을 부풀리는 것은 심이 되는 거죠. 2차 인식. 지금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업을 짓는 거죠. 그 결과를 누적한 것에 쌓아 누적 상태를 자라게 함으로써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누적 자기 증식 과정. 새로운 것을 하나 새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누적된 것이 하나를 새끼쳐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면 새끼쳐져서 출산된 식으로부터 이 출산된 거, 새끼쳐진 요것이 자기 몸집을 부풀려가지고 업을 짓는다, 지금을 산다. 그리고는 가서 쌓임으로써 어때요? 쌓여있는 것을 바꾸잖아요.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자기 증식, 새끼쳤어. 그리고는 새끼쳐진 그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몸통을 바꿨어. 라고 하니까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한 거죠. 자기 증식 과정 그리고 변화의 과정. 뭐 그렇게 이제 설명했고요. 약간 뒤에 가서 우리가 좀 상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삶에는 누적된 영역과 지금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삶의 결과가 식으로 머문 뒤에 쌓이기 때문에 누적된 것은 기본적으로 식입니다. 이 얘기는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어쨌든 이 식으로 생겨난 것이 심을 거치고 의를 거치지만 그 끝에는 다시 식이라는 이름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된 것은 기본적으로 식입니다. 지금 삶은 누적된 식의 작용으로 시작됩니다. 1차 인식 얘기죠. 누적된 식에 의한 삶의 진행은 몸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의가 됩니다. 의는 몸과 함께 세상을 인식하여 세상을 알고, 즉 식의 출산, 경험합니다. 수. 그리고 삶의 주도권을 출산된 식에게로 넘겨줍니다. 삶의 주도권 이랬는데 이 표현 우리 익숙한 표현이죠. 우리가 대상을 직접 만나는 삶의 과정이 있는가 하면 새끼쳐진 시기, 내면에서 나의 삶의 질적 과정을 거치는 요거는 이 삶의 질적 과정을 만드는 주도권은 쌓여있는 너, 아버지, 엄마, 당신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삶의 주도권을 넘겨받은 출산된 식은 상과 함께 수를 인식하여 몸집을 부풀려 심이 되고, 심은 지금 삶의 행위자로서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요 표현하면 주목하자고요. 심은 지금 삶의 행위자다라는 거. 심은 다시 몸과 만나 행위하는 데 의업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몸과 말의 행위, 신업과 구업의 결과로 식을 머물게 해 누적된 식을 자라게 합니다.
이렇게 삶은 누적된 영역과 지금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삶은 다시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영역과 몸을 떠나지는 않지만 몸과 함께하지 않는 작용을 통해 세상을 만나지 않는 내적인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이 영역은 출산된 식의 주도로부터 몸과 만나 함께 행위하기 이전에 심의 내적 행위까지를 포함하는데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입니다. 라고 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 더 설명 안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건 요 얘기는 명확히 하는 거죠.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표면의 삶의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이 삶의 영역을 지배하는 것으로의 마음이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 있다. 그리고 요걸 이름을 붙인 게 닦아죠. 그래서 몸과 함께하지 않은 내면의 영역에서 가래를 만들고 자기화돼가지고 가래라는 이름으로 자기화된 내가 몸과 함께 사는 가운데 괴로움을 만든다. 얼마나 강력한 가래를 만들고 얼마나 강력히 나요? 라고 자기화되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의 크기가 결정된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몸과 함께하지 않는 내면의 영역이 삶을 지배하는 이런 부분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근데 지금 요 주제에서는 뭐냐 하면 누적된 삶과 지금 삶이라고요. 근데 지금 삶이라고 하는 거 표면의 삶 중에서 1차 인식, 몸과 함께 인식되는 부분은 누적된 삶으로 제외해 놓은 거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놓고 출산된 식으로부터 내면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업을 짓는 요 과정은 어쨌든 지금 삶이죠. 지금 삶인데 그 중에 신구의 삼업이라는 것은 찢다 혼자 행위하는 게 아니죠. 몸과 함께 행위하는 거죠. 그런데 요게 닦아 안에서 찢다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고 하는 강법부님 아까 말씀하신 낚시 바늘을 무는 요것도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행위라는 것이 이렇게 몸과 함께하지 않는 내적 영역에서 찢다 혼자 행위하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나면 다시 몸과 만나서 몸과 함께 행위하는 영역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한 거죠. 자, 누적된 삶과 지금 삶 이렇게 구분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3 해가지고 여기서 3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에 이어지는 3이냐 하면 107페이지 가면 2 해가지고 심의식을 차별하는 조건들 이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가지고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는 마음이 어떻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차별되나 하는 그 차별되는 조건 관계를 몇 주 동안 본 거예요. 이제 요거 마쳤습니다. 노부부님 이게 제일 어려운 과정 같죠? 제일 어려운 과정 마쳤습니다. 됐어요. 됐죠. 어쨌든 이 어려운 과정 마쳤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3번. 아니 요거 저기 마치려고 요거 지금 요만큼 남은 거예요? 아니 요게 요만큼만 읽으면 끝나서 3. 이렇게 마음을 심, 의식 같은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런 이해 위에서 심과 의와 식이라는 세 가지 이름의 마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고 마음은 삶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마음이라는 걸 이렇게 심과 의와 식을 차별된 특성으로 보완할 수 있을 때 바로 이러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내 삶의 주인공으로 이 마음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정말 어렵고 어쩌면 최소한 1600년 동안은 불교 안에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지난 몇 주간
심의식의 차별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참 저도 힘든 일이었고. 자, 그러나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이 삶의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삶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비로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삶이 설명되고 그 이야기에 대한 부처님의 선언인 연기, 즉 12연기가 온전하게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수반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길과 실천으로의 발정도 또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의 체계를 가지는 삶의 향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불교 수행이 제 위용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짧은 그 한 문단에 불과하지만 정말 이게 큰 의미를 갖는 말이에요. 심의식이라는 이 세 가지 마음의 차별성을 우리가 보완하지 못한 최소한 청정도론 이후 1600년 동안에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삶의 이야기, 반복하지만 그 삶의 이야기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날까를 설명하는 연기, 12연기. 이거 불교 안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12연기를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 삶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문제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해서 문제를 해소하고 괴로움을 소멸할까 하는 수행으로의 발정도. 이게 아니 삶이 잘못 해석되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방법이 당연히 다르게 설명되는 거죠. 그게 모두 어디에서 생긴 문제입니까? 쉼과 의와 식이라는 이 하나의 정체성 위에서 차별적으로 설명되는 마음을 그 차별성을 부정한 데서부터 생겨난 거잖아요. 그죠? 이거 사실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근본경전연구회가 해피 스님이 어떻게 부타고사 스님이라고 하는 그 어른 스님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표현을 그래 하느냐 라고 비판하는지 몰라도 많이 제가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거요, 거꾸로 봐야 됩니다. 해피 스님이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또는 오랜 세월 그 굳어진 그런 시각에 묶이지 않고 이제 경을 경으로 해석하는 일을 통해서 부타고사 스님 이래로 감춰진 삶의 이야기, 부타고사 스님 이래로 잘못 해석된 불교를 이제 온전하게 되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드리는 정말로 칭찬받을 일을 하고 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사실은 이 공부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공부 과정이 거두는 성과는 그렇게 큰 거죠. 그 부분이 그렇게 큰 성과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 이야기,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의 체계를 가지는 삶의 향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불교 수행이 제 위용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한때 그런 얘기 했었죠. 그 한국 불교의 어른 스님들이 야, 윗바사나로는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다고요. 그럴 때 그 말씀에 대한 비판으로 아니 한 단계만 돌아가 보지, 부처님이 윗바사나로 깨달았는데 윗바사나로 깨달을 수 없다면 부처님이 깨닫지 못했던 얘기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거다.
어쩌면 한국의 어른 스님들은 맞는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만난 윗바사나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12용기가 8정도가 온전하게 해석되지 않은, 그래서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8정도, 그 8정도의 정점에 있는 사마타 윗바사나, 이것이 소개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부처님은 윗바사나로 깨달음을 깨달았으니까 윗바사나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라고. 그러나 그런 말을 하게끔 원인을 제공한 것은 그분들에게 이것이 윗바사나입니다라고 소개된 윗바사나가 부처님이 깨달은 그 방법으로의 윗바사나하고 달랐다는 거죠. 이제 제가 여기서 이 표현을 쓴 겁니다. 불교 수행이 제위용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가르침이 해석된 그 위에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가 알려지면 이제는 어느 누구도 윗바사나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고 부처님을 부정하는 말을 못한다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경에 의해서 수행의 지도를 그려내면서 수행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까? 라고 충분히 연구하고 있는 이 과정에 의하면 그렇구나. 사마타가 이거고 윗바사나가 이거여서 사마타로 이tam하고 윗바사나로 소멸해탈하면 부동의 시메탈로 완성된다. 깨달음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드러내 주니까 이런 설명을 소개받은 분이라면 어느 분이 윗바사나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하겠어요. 참으로 부처님이 이런 사마타, 이런 윗바사나를 통해서 깨달으셨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 보여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불교 수행이 제위용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강보분이 이거 엄청난 말이죠. 공부의 성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강보부님 수행자로서의 성과를 좀 보여주도록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저 강보부님 아주 높은 수행을 하시는 분이고, 그 수행의 과정에서 이 공부를 만나서 오랜 부부님의 수행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의 답을 찾아가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셔서 제 말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경이 제 모습을 올바르게 드러내주면 이런 가르침 위에서 수행자들이 수행의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 수행은 전반적으로 심의식에 대한 이런 이해 위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특히 사념처에 대한 적용은 중요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이랬는데 사념처의 개념에서 보는 자와 염처의 관계, 요 그림 그려놨거든요. 요 그림 여러분 우리 니카야존 KR 홈페이지에서 요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요 그림과 관련해서 신수신법 사념처가 누구나 시작하면서 다 내가 10년차 할 거요, 내가 10년차 할 거요,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수신법이 단계적으로 우리 삶을 얼마만큼 깊이 접근했느냐, 얼마나 깊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거. 삶의 메커니즘 없이는 그려질 수 없는 그림이죠. 그려놨으니까 설명 다음 동영상 참고하시고요.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그간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마음 이해의 단초라고 해서 심의식 H2O의 비유, 요 약간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요거 이제 충분히 공부한 거고요.
그렇게 이건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그림이 요거죠. 심의식에 의한 삶의 구분. 요 삶의 구분 뭐냐 하면 중간에 식과 심이 있어요. 그리고 식과 심이 without 몸과 함께 하지 않은 영역에 있고 with 몸, 식과 함께 했을 때 의가 두 가지 의로 나타나고 그 두 가지 의를 찬다가 연결해주고 있죠. 그리고 인식하는 의가 식을 만들고 그게 과정을 거쳐서 심으로 가면 행위하는 의가 되고 그것이 식이 머물러 가지고 식의 쌓임을 통해서 의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순환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두 가지 순환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심의식에 의해서 이 삶이 몸과 함께 할까, 함께 하지 않을까, 또 누적된 것일까, 지금 삶일까, 이런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해 놨어요. 자, 여기까지를 이제 보면 하여간 시작하면서 제가 복습해 드렸지만 오온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색수산 행식에 대한 부처님의 정의를 다 공부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식이라는 것은 좀 더 상세히 알아야 하는 필요성. 그래서 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으로 5가지를 보자라고 했는데 그 중에 4번째가 심의식 요거였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까지를 이제 끝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할 얘기는 그 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의 마지막 5번째 주제. 식은 다른 곳에서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요 특징. 요거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하여간 가장 어려운 시간은 마친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좀 속도감을 가지고 좀 재밌는 이야기, 식과 명색 이야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연기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공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